네, 경희 트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의외로 또 사람들이요, 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 홍조, 안면 홍조, 감정 홍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도 얼굴이 붉어지고, 또 긴장을 하더라도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숙여려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 뭐 이런 걸 먹었을 때도 얼굴이 막 확 달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약만 줘요. 약만.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낫는데도 또다시 생기잖아요. 그 발생 원인을 모르면. 그러면 끊임없이 약만 먹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발생 기전에 대해서 저는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핵심이거든요. 발병 기전을 알지 못하면 치료에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의 안면 홍조만 나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반복이. 그거는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왜 발생하는지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알지도 못하면 설명도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저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유명한 인터넷, 뭐 유튜브 한 찾아보세요. 저널 찾아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어떤 논문이나 전문가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의 유튜브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방법은 23년 전에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이론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안면 홍조를 동반하면서도 이제 상열감이 생기는데, 지금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 혈관이 확장돼요. 얼굴 쪽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발한도 있고 상열감이 동시에 나타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론 잘 아시죠? 자, 모든 질병은 내 몸속 온도가 내려가서 생기는 거다라고 했죠. 심분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그 다음에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이 가령의 문제. 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심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또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세포 내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관이 있죠. 미토콘드리아. 거기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요.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체온을 조절해줘야죠. 항시 37도일 때 세포는 건강하니까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모공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중축 기관은 시상하부예요. 자, 시상하부에서 모공을 딱 닫은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업무를 보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 몸에서 열은 발생한단 말이죠. 자,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럼 그 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하죠. 바로 구멍이 많은 얼굴,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된다. 바로 그때 상열감이 생기는 거죠. 자,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얼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기화열이 생기죠. 열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액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액화.
기화에서 액화가 될 때 바로 다한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땀도 나고 발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도 되고 상열감이 생기잖아요.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외에도 너무 상열감이 생기면 불안 초조해지고요. 밤에 열이 더 뜨거든요. 불면증까지 생긴다고요. 가슴도 두근거리고. 자, 이러한 증상을 동시에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겠죠. 또 근본적인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냥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치료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죠.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자고요. 그럴 때만 열 에너지가 팔다리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잖아요. 바로 그때 모세혈관 확장증, 다한증,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 자, 그 다음에 상열감까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안면 홍조는 치료가 되는 거겠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바로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들의 양리 기전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리 기전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작용 중에 피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약은 심부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그건 심부 체온일까요? 피부 체온일까요? 피부 체온이에요. 근데 피부 체온을 가지고 심부 체온 인양, 열이 나면 해열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해열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아니란 말이죠. 심부 온도는 속에 있는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이 떨어지고요. 모든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안면 홍조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